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유연성 평발의 수술적 치료인 내측주 안정화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유연성 평발에서 하는 내측주 안정화 수술, 어떤 수술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내측주라고 하는 것은 발의 부위 중에 안쪽을 구성하는 뼈와 관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있는 뼈들이 주로 발의 내측 종아치를 구성을 하거든요. 발의 내측 종아치를 구성하는 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발 환자한테서는 이 안쪽에 있는 뼈들이, 그림을 보시면 이 안쪽에 있는 뼈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일자로 안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쑥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내측주에 있는 뼈와 관절을 받쳐서 무너진 뼈를 이렇게 올려주는 게 내측주 안정화 수술인데요.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지만 저는 엄지발가락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이 힘줄을 떼어서 이쪽에 뼈를 옮깁니다. 그리고 당겨주면 안쪽에 있는 뼈와 관절들이 조여주면서 아치가 만들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내측주 안정화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측 아치를 직접 받쳐서, 무너진 곳을 직접 받쳐서 올려준다는데 이 내측주 안정화 수술에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게 되면 엑스레이상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수술 전 평발이었던 환자입니다. 지면에 대해서 아치의 높이가 낮죠. 아치를 삼각형으로 표현을 해본다고 하면 높이가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내측주 안정화 수술을 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보면 지면에 대해서 아치의 높이가 올라가 있는 게, 낮아졌던 게 쑥 올라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수술 전 무너진 아치로 인해서 지면으로부터 아치의 높이가 낮았던 것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내측주 안정화 수술 어떤 환자에게서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유연성 평발이면서 외측주 연장 수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환자에서 합니다. 물론 외측주 연장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내측주 안정화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그럼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데요. 실제로 외측주 연장 수술은 그거를 할 수 있는 환자가 극히 좀 드뭅니다. 선별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측주 연장 수술은 바깥쪽을 늘린 효과가 안쪽에 있는 내측주로 가서 아치를 올리는 효과까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발이 딱딱하게 되면 이러한 효과가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이 뻣뻣한 환자를 외측주 연장 수술을 하게 되면 무너졌던 아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발만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 조각검사 결과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 조각검사 결과상 바깥쪽만 이렇게 디디고 다니는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환자, 발이 부드러운 환자에서는 상황을 보고 외측주와 내측주를 번갈아 가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고요. 나이가 든 환자분들은 주로 내측주 연장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의 힘줄을 이용한다는데 이거 괜찮은가요? 이게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엄지발가락에 있는 힘줄은 족부 수술 내에서 다른 힘줄을 대체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힘줄입니다. 그만큼 없어도 환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질 않고 강력하죠. 특히 아킬레스 힘줄을 대체할 때 많이 써요. 아킬레스 힘줄이라는 거는 저희 몸에서 가장 두꺼운 힘줄인데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면 힘이 굉장히 짱짱한 거죠. 실제로 이 환자는 유연성 평발로 내측주 안정화 수술을 시행한 환자의 걸음걸이인데요. 걸음걸이가 굉장히 부드럽죠. 뭐 어디 절거나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걷는 거는 전보다 더 잘 걷는데 엄지발가락으로 버튼을 못 누른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사진을 보시면 되는데요. 동영상을. 이쪽이 수술한 발입니다. 이 끝마디가 아래로 확 내려가질 않아요. 다시 보실까요? 이쪽이 수술한 발이고요. 저 엄지발가락의 끝마디가 확 내려가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거는 되는데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버튼을 끌 수는 없습니다. 딛고 나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버튼을 끄거나 물건을 잡거나 하는 건 안 돼요. 그렇지만 활동 및 운동에 문제가 없고 전보다 더 잘 쓰고 잘 걸으니까 환자분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하고 계세요. 이 수술을 하게 되면 마취는 척추 마취하게 되고 3박 4일 입원, 6주간 통기부스하고 목발 보행, 한 달 반을 목발을 좀 짚으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연성 평발의 수술적 치료, 내측주 안정화 수술은요. 내측주는 먼저 발의 내측에 있는 뼈와 관절을 이야기를 하고요. 발의 아치의 구성 요소입니다.
내측주 안정화 수술은 엄지발가락 굽힘 힘줄을 이용해서 발의 내측 부위를 안정화시키고 아치를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내측주 안정화 수술의 대상은 유연성 평발이면서 발이 살짝 뻣뻣한 환자, 주로 노령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척추 마취 3박 4일 입원하고 한 달 반 동안 부목 착용하고 목발을 보행하면 수술의 긴 재활 기간이 마무리가 됩니다. 평발은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죠. 환자들이 걷기도 어렵고 서 있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록 입원도 해야 되고 한 달 반 동안 목발도 짚어야 되지만 한 번 수술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다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를 수료한 후에 서울백병원에서 정형외과 교수를 했습니다.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을 전한 바 있고요. 이 동영상은 제가 조금 더 자유롭고 정확하게 저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작하였습니다. 네이버 족보 김지본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